안녕하세요. 2명 중에 1명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전망했다는데요.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더 집값이 하락세로 가고 있다 라고 이제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? 점점 더 암울해지죠. 장기 침체로 들어가죠. 사람들이 당장 쓸 돈이 없어서 뭘 사지도 못하고 어딜 가지도 못할 지경에 놓여 있답니다. 그런데 무슨 부동산입니까? 게다가 부동산 가격이 싸기라도 하면 살까 말까 고민이라도 하지. 지금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폭등해 있잖아요. 그게 현실인데 어느 누가 집을 사겠다고 들려들 수 있습니까? 지금 집 사겠다고 달려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? 이제 인생이 큰일 나는 거죠. 그런 것들을 모르고 못 느끼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? 그냥 한심해지는 거죠. 한심해지는 겁니다.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? 어렵죠. 먹고 살아야 되지. 이런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고요. 이래저래 이제 걱정도 더 많이 하고 참 다들 난감해 안 됩니다. 그런데 무슨 지금 언론 뉴스는 보면 아직도 있잖아요. 매물들이 많이 이제 소진되고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럽니다. 저기 송파구의 가락동 헬리오시티 그 아파트 단지 그 상가에 보면 부동산 가격 엄청 많거든요. 그 전부 다 가격이 33평 18억 5천 18억 25평은 16억 5천 진짜 담합을 한 것 같아요. 왜냐? 부동산 전부 돌아다녀 보면 가격표가 비슷하게 붙어 있어요. 아, 담합했네.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. 거기 가보면 공실이 엄청나게 많아요. 빈 공실, 그리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빼면 부잣집, 그리고 슈퍼마켓, 빵집, 핸드폰 가게 이렇게 천천히 찾아보잖아요. 찾아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, 저네들 저거 해가지고 먹고 살 수는 있으려나? 이런 생각인 거죠.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왜 저렇게 많을까? 저기 부동산 공인중개사 해놓으면 참 돈을 많이 버나 보다. 그런 생각도 들고요. 근데 요새 거래가 없어가지고 과연 거래가 없어서 저네들 월세 제대로 내려나?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. 이래저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참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?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. 대한민국이 점점 더 망해가는 것 같은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언론 뉴스만 보고 부동산 뉴스만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유 대한민국에 부자 많아요. 너도 전부 다 30억 50억 부자라는데 100억 부자라고 하는데 참 대단하죠. 좋겠습니다. 그렇게 부자가 많아서 이래저래 대구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넘쳐난다 그러고 대구 지역이 지옥이라 그러는데 예전에 대구에서 지하철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. 왜 대구에서 일어났을까?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. 게다가 대구 지역은 저기 아파트 지어냈던 게 2027년인가요? 28년인가요? 그때까지 완공해가지고 입주할 계획이 다 세워져 있다는 거죠. 왜 그래 놨을까요? 나중에 안 팔리면 정부가 돈 들여가지고 다 사줄 거니까. 지금 정부가 병신 정부라서 그딴 거는 제일 빨리 하니까 농민들 쌀 사주는 거는 길을 쓰고 포퓰리즘이다 빨갱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부동산은 사줄 거니까 그렇게 믿고 저짓거리를 하는 거죠. 씁쓸하죠. 씁쓸합니다.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나라가 더 엉망이 되는 거죠. 누구 때문에? 이미 축적된 부채 때문이기도 하고 또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책임을 누가 다 욕으로 뒤집어 쓰고 먹고 있습니까? 윤석열이니 김건희니 하는 요즘에는 보면은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대통령 같아요. 밖에 싸돌아다니면서 언론에 나오고 완력 행사하는 거 보면 더 어처구니가 없죠. 보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보수 정당에서 정말 최악의 허수아비를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허수아비라 하더라도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너무 최악인 것 같은 거죠. 윤석열 앞에 세워놓고 이명박 때보다도 더 심했던 쓰레기 같은 놈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지금 개판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
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. 지지율 내려가고 나라 꼴이 더 엉망이죠.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더 내려가겠죠.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겁니다.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?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한 4배, 5배 폭탄이 터지듯이 미치듯이 치솟았죠. 거품이 너무 많이 커졌다라는 겁니다. 그게 당연히 조정되는 건 당연한 순서다라는 거죠. 그리고 앞으로 그 엄청난 거품들이 순차적으로 내려가겠습니까? 아니죠. 미친듯이 내려가는 거죠. 참 씁쓸합니다. 앞으로 많은 충격, 많은 혼란들이 생길 겁니다. 그런 상황에서 삶을 좀 견뎌내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. 무섭죠.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? 어떤 일이 겹치려나?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안 그러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. 더 우려스럽고 더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생겨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씁쓸하죠. 씁쓸합니다. 이 뭘까? 이놈의 나라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되려는 걸까? 걱정도 많이 되고요. 과연 저는 저대로 살 수 있을까? 보통 사람들은 괜찮을까? 이런 걱정들도 더 많이 합니다. 뭐 기준금리가 멈춰서 또 하반기에는 내려갈 것 같아서 뭐 집을 사야 될 시기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글쎄요. 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확실한 건 고금리에 고물가에 고환율에 뭐 이래저래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들이 이제는 부동산에서 좀 다른 곳으로 아마 옮겨갈 것 같습니다. 다른 곳 어디요? 먹고 사는 문제예요. 지금은 먹고 사는 게 제일 시급하기 때문입니다.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? 뭘 잘하나 모르겠는 거죠. 그냥 암울하고 답답하고 그냥 씁쓸할 뿐입니다. 이놈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어떤 삶을 견딜 수 있을까? 이런 고민들을 계속합니다. 확실한 건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겁니다. 그거 말고 없는 것 같습니다. 참 무서운 세상이죠.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앞으로 조커들이 빌런들이 아마 넘쳐날 것 같습니다. 조심 또 조심 또 낮은 자세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마음먹어야 그래야 이 힘든 현실을 극복하지 않겠습니까?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 삶이 함부로 뭔가에 투기해서 가진 돈을 다 날리고 빚지는 일이 안 생기길 바랄 뿐입니다. 앞으로 5년 최소 3, 4년 이상은 조심하면서 주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